저희가 준비한 4위, 7위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정봉주 전 의원. 과거 목함질의 용사 비하 발언에다가 지난주에 거짓 사과 논란까지 덧붙여지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 정봉주로서 20년 만에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공천 배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통화하시거나 소통하신 거 있으시면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랑 김우영 후보 불러싼 논란을 과거 오래전 본인들이 좀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 발언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정봉주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그 강북을 전국 경선이 시작됩니다.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런 과거 막말에 발목을 잡히는 게 본인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결국은 지난 주말에 목요일, 금요일 공천이 취소됐고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바로 박용진 의원이 아니라 본인은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한다는 마지막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본인이 사람이 살아온 흔적에 대해서 참 지워지지 않는다. 참 저도 많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본인은 없어졌겠지라고 하지만 참 다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순간순간 우리가 조금 이 막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공직 후보자 나올 때는 다 검증의 무대에 서는 것인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왜 이렇게 박용진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노력을 할까? 자, 정봉주도 저렇게 되고 그다음 또 조수진 후보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용진 한 명을 해치기 위해서 아니 그냥 깔끔하게 처음부터 박용진 컷오프 배제라고 하면 그냥 뭐 좀 욕먹지언정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 처음에는 모래주머니 하나 끼웠다가 그다음에 2개 끼웠다가 이제 3개까지 끼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것도 여성 가산점까지 포함하는 25%를 해서 거의 70%의 득표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아마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박용진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민주당이 이제 좀 상식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박용진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더군다나 지금 여성 가산점까지 포함된 조신 후보를 선택해서 또 도전시킨다? 정말 강북을 유권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갖다가 지금까지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또 여기 후보를 뽑으면서 왜 전국에 있는 소위 권리당원들은 다 투표를 합니까? 아니 그분들이 다 이 강북을에 뭔 일이 난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공천 문제에 모든 문제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신 비슷한 취지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위원장도 이거 박용진 의원 공천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이런 표명도 했었는데요.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한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렇게 그리 잘 알려진 인물은 제도권 정치, 중앙 정치에서 아닌데요. 그런데 조수진 후보 하면 이 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용의자, 그 사람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의 결정, 국민의 알 권리하고 충돌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알릴레오를 몇 달 안 하니까 막 허전하세요? 네. 알릴레오 북스에서도 정치평론 하실 거예요?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릴레오,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함께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특히 조국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함께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옹호했던 취지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새롭게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과거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번도 정치 안 해본 분이 졌다는 건 박빙이 아니고 크게 진 거다. 강성 지지층은 확장성이 없다. 이른바 개딸 비판하는 취지의 얘기. 혹은 작년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에는 부결 요청은 명백한 잘못이다. 방탄단식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잃었다. 일단 이 과거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수진 후보가 이 지역에서 결국에는 박용진 후보와 양자 경선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과연 친명 인사인가?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워낙 친명 인사로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친명 인사가 다시 자격 공천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의 과거 행적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오늘 내일 있을 건데요. 본인이 어떠한 의견들을 표출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하위 10%에 포함이 되면서 30% 감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번 경선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수진 변호사가 본인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뭐 정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조금 아까 나온 것처럼 22년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장 교수님 여기서 논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북을에 출사표 던진 네. 조수진 후보가 본인 소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마치 친명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조수진 후보를 미는 듯한 모양새가 있는데 옛날 인터뷰 보니까 오히려 개딸도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친명이 밀어주는 반명 구도가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조수진 변호사의 저러한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조수진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마 당신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 후보를 이번 총선에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을 거라고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런 이야기를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조수진 후보가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박용진 의원에게 밀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수진 변호사가 이번 그 강북을의 공천 신청을 뒤늦게 공모에 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이 지금 강북을에 출마라고 권유한 사람이 안진걸 참여연대 이 지금 사무총장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진걸 이분은 누가 봐도 이 친명 인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민주당의 주류들하고 상당히 정치적 교감하에서 조신 후보를 밀었고 또 한 명의 지금 개런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시민 작가라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사실 양문석 지금 후보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패막을 해주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조수진 변호사하고 과거 유튜브를 하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이름을 알린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줬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이 지금 공모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식의 격려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개딸들의 입장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개런티한 후보라고 한다면 과거의 몇몇 발언들은 우린 충분히 양해할 수 있어. 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 유시민이 보증한 조수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이 또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지금 이 박용진 의원에게 바로 차점으로 이 지금 선결을 하지 않으면서 예. 전략 선거가 됐을 때 나왔던 이 지금 일종의 뭐랄까 친명계 후보들이 조상호 변호사라든지 또 이 한민수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인 친명이고 찐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박용진 의원하고 이렇게 경선을 붙이실 경우에는 사실은 박용진 의원을 쳐낸다는 그러한 한간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수진 변호사의 이 과거 이런 몇몇 발언들을 우리는 봐라 이렇게 친명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정치적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데도 도움이 주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고려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이제 총선 출사표던 질문들 과거에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가 사실 총선 초반 이슈의 여러 과거 막말 리스트 혹은 뭐 소신과 다른 지금 현재 분위기와는 다른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이번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민주당 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김상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두렵냐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부터인가요? 아까 정봉주 전 의원 말만 따라 조수진 대 박용진, 박용진 대 조수진의 경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점수 매기는 부분이요. 이거는 경험이 있으신 성신 전 행정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 깎이고 시작하는 박용진 의원과 25% 점수 가산되는 조수진 변호사의 대결. 그런데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득표율이 최소 64%는 넘어야 공천을 받는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55% 격차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64대 36이니까 28%의 격차를 극복해야 사실 이길 수 있는 매우 그렇죠. 불리한 제도인데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성 신인이 25% 가산을 받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하필이면 그럼 박용진 의원을 꺾기 위해 일부러 여성을 공천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인데 저는 조수진 의원의 아까 다른 패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발언을 봤을 때 오히려 반명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을 그냥 전략 공천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작년 그 9월에 발언한 거 방탄 관련 발언한 거는 당대표 되신 이후의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알릴레오 북스를 꽤 애청해왔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의 평소에 이런 그 일관성을 봤을 때 딱히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입장을 바꾸실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공천을 받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과거 발언을 뭐 후회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수진 의원, 조수진 후보 과거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제도로 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붙이게 해주느니 차라리 조수진 후보에게 전략 공천을 줬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점수 매겨봤자 거의 뚜껑 열어보지 않고라도 판세는 뻔한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권리당원 70%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제가 도전했던 지역도 전국 권리당원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값이요. 그거면 전략 경선 지역은 예. 뭐냐면은 예. 거기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모집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역 당원이 아닌 다른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략 경선으로 지정하고 아예 새로운 사람들도 모여서 해보자라는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국 권리당원 가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격차가 과연 공정한 룰인가? 뭐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하위 30% 감산 공직자 평가위에서 받은 것이고 여성 신인 가산 이거 모든 여성 후보자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게 과연 공정해 보일까라는 거에는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자막 보면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해서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하려면 64.1%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산술적으로 보면 그 세 표 중에 2표는 박용진 의원이 그게 전당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받아야 강북을 공천을 받는 거고 아니면 63.1만 대도 떨어집니다. 지금 호남 권리당원들에게 박용진을 지켜주세요라면서 지금 뭐 호남 광주 가서도 지금 기자회견 열면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거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수진 변호사 관련해서 또 하나 그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조수진 변호사가 예전에 이른바 개딸들도 비판했는 데는 소신의 문제라면 네. 과거에 성폭력 가해자 변호, 미성년자 추행 가해자 변호 물론 변호사로서는 뭐 이런 부분 제일 것 없이 이 정도의 변호는 통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업무 중에 본인에게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변호사들도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조수진 변호사의 지금 과거 변호 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민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그 매체와도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변호사 블로그를 보면은요. 작년 9월에 10살 여자아이에 대한 성착취물 이것을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왜 올렸을까요? 당연히 실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조수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감옥 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여성 인권 전문가로서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 본인의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를 하고 그것을 버젓이 본인의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본인이 여성 인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의문이 가는 지점입니다. 예, 박용진만 빼면 다 공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뭐 당내 비판 얘기까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후보를 의식하냐는 취지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강북을 그동안 17대 한 20여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열린우리당 최규식, 통합민주당 최규식, 19대 민주당 유대훈, 20대 박용진, 21대 박용진, 민주당제 정당에서 이 강북을,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강북을이 제 기억이 맞다면 박용진 의원이 서울에서 최다 득표한 지역 바로 강북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 공천, 이 경선 과정이 거의 본선과 비슷하다는 걸 민주당 내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래서 강북을에 대한 이번 조수진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회자가 되는 거겠죠. 반면 저희가 당연히 공히 짚어봐야 될 인물은 바로 이번 강북을의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 던진 박진웅 의원, 박진웅 후보, 윤 대통령 선대위 출신이고 1977년생, 전통 시야를 찾는 모습까지 있고요. 저희가 이 얘기까지, 광북 토박이 정책통이다, 저희가 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당 후보요. 글쎄요, 박용진 후보 뭐 아까 성춘 전 행정관 말씀은 거의 결과는 나온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강북을.